진도를 더 나갈 거야 지금. 저 대패. 앞에 거 숙제 못하고 할 줄 알았더니 정리하고 있어. 착해. 우리 동규는 지금 정리하라고 했더니 앞에 숙제 하더라고. 집에 빨리 가려고. 자 보세요. 수심 구하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찐입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내용이 조금 편안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근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요. 15번 수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써드리면 통합,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제일 중요함. 중선정리랑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선정리가 아니더라도 무게중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고 걔를 좀 다 외우라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정확히 정의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수심은 세 수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요. 뭐 수심이나 무게중심은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내외심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준영아, 네. 똥은 집안에서 싸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요. 그럼 어디 가서 싸야 돼? 바깥에 가서 싸야 되겠지? 쌤은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업 해가지고 그때 진짜 더럽게 안 외워져서 맨날 둘이 헷갈려서 요렇게 외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리죠. 똥은 바깥에서. 그러면 벼 말고 각을 나누는 거는 내심. 각은 안에서.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래서 내심 나열기 나오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네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는 네분점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우리 계속 다뤘던 그 수직 이등분선. 얘 외심이고요. 근데 외심은 직각삼각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자, 그럼 수심 구해봅시다. 206번. 얘네 셋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먼저 보시면 1,3 혈안 1, 딴딴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3,1. 자, 여기서 뭘 구해라. 요 삼각형에서 수심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수심. 아니네. 각 꼭지점의 대변에 내린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A, B를 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게 바로 수심이죠. 그러면 세 개 구할 필요 없이 두 개만 찾읍시다. 두 개만.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할게요. 요렇게. 그럼 지나는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요. 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2. 그럼 요 새끼의 기울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2분의 1 x 더하기 1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수선. 두 번째 테리너. 이 수선 구할래. 테리니가 구해달라는 거 보여줄게요. 어디 지나가는 수선 구할래? 어디서 내린 수선? 아래 거 요거? 이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테리나 요선 찾아야 되는 거죠. 요선. 그러려면 기울기만 알면 되죠. 점은 있으니까.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1. 그럼 이 보라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갖다라고 놓으면 수심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는 어차피 여기서 만날 거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수선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9번. 여기를 애들이 진짜 싫어하고 잘 못하는데 16, 17, 18번이거든요. 16, 17, 18번. 자, 16번. 정점을 지나 k 값에 관계없이 고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일단 첫 번째 항상 지나는 점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수학의 기본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3년 동안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식구조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 일단 첫 번째, 항등식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게 구하는 게 서로 달라. 방정식에서는 뭘 구하는 거야? 이건 좀 잘 알던데. 방정식에서는 뭘 구하는 거야? 해 혹은 근이나 해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근은 결국 무슨 뜻이야?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라는 거야. 방정식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라는 거야. 가장 흔한 방법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니까 차수가 낮아져서 아니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기도 하지. 그럼 방정식에서 항등식에서는 뭘 구하는 거게? 항등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혹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얘는 x를 구하는 거야? 아니 x에 뭘로도 항상 성립한다니까?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돼야 항상 성립하는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예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미정계수는 이 개수들, 모르는 개수들을 구하라는 거야. 미지수를 구하는 거,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끝났으니까 공통수학 1이 끝났으니까 자 공통수학 1에서는 항등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실수 x값에 관계없이 혹은 모든 실수 x에 무엇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네가 좀 더 편할 거야.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에 뭘 쳐 넣어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항등식이야. x 플러스 2제곱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런 게 항등식이야. x에 관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식 말하는 거라고. 그럼 요게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요렇게.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다. 이래야 항등식이다 라고 끝나는 거라고. 항등식의 개념 잡혀. 이거 문제에서 식은 어차피 똑같이 줄 건데 이게 문제 서두에 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이런 게 있다랑 아니면 요 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라.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에 따라서 구하라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럼 이 항등식을 뜻하는 표현이 모든 실수 x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실수 x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x값에 관계없이라고도 얘기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바로 항등식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게 항등식 문제라서 이 식을 정리해서 이 문자로 정리해서 지금 x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아야 합니다 라고 풀 거야. 미적에서도 미적분 1에서도 항등식이 많이 나오고 미적분 2에서도 항등식이 많이 나오고 대수에서도 항등식이 많이 나오거든. 항등식은 앞으로도 쭉 나올 개념인데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데 보이면 그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209번이 항등식 문제거든. 자, 얘가 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으래?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으래. 그럼 이건 뭐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공통수학 1에서 x를 문자로 생각하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고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으니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이렇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지. 똑같으려면 이게 얼마여야 돼? 이게 0이어야 되고 이것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둘 다 0일 때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0이면서 이것도 0이면 k값에 항상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둘 다 0이라는 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는 거니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가 되고 이 식도 만족시키고 이 식도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하라는 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하라는 문제라서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문제가 되고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두 식을 더하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루트 1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앞으로 누구누구 값에 관계없이 혹은 모든 실수 누구누구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지난다, 항상 어찌어찌 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항등식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서 말하는 문자 기준으로 식을 내려준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서로 똑같아야 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특히 미적분 1에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미적분 1에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12번도 자, 2k 플러스 1x 더하기 k 플러스 1y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기억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2, 마이너스 5냐고 물어봤어요. 찾읍시다. 혜린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으래. 어떻게 찾을 거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k 있는 것만 싹 써봐. 불러?
EX 정답 1. 그렇지. K는 더하기. 그렇지. 이게 항등식이래.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게 뭐? 빵. 이게 뭐? 빵. 그럼 두 식을 빼면 x는 2, x가 2면 y는 마이너스 5. 맞네요. 기억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은 Y축에 평행한지 물어봤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돼요. X는 2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거 Y축과 평행한 거 맞나요? 맞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으래요. 그러면 이 새끼의 기울기는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K 값에 따라 기울기가 뭐합니까? 달라집니다. 이건 K에 관한 함수인 거죠. K 값에 따라서 이 식의 값이 달라져요. 이거 K에 관한 함수야.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 너는 이거 아직 동규는 모르겠다. 나머지는 야 유리함수 아니야? 기억나? 안 나? 아이씨. 자, 알았어. 그럼 이렇게 얘가 유리함수 빼고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2 될 수 있는지 확인하래. 얘가 마이너스 2 되게 하는 K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래. 그럼 정리합시다. 다르게 풀면 되지. 다르게 하면 되지. 넘기면 2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넘기면 0K는 1 되죠? 자, K에 뭐 집어넣으면 1이 됩니까? 1이 되게 해주는 K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K값은 존재해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이해돼요? 근데 유리함수 알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용해가지고 여기 y정분선이 2인 거 이용해서 함수값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치우면 되는데 유리함수를 아직 모르니까 그냥 마이 되게 해주는 K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K를 찾아봐야 적어놓고 풀어가지고 근데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도 안 그래도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봅시다. 한 발만 더 가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요. 지금 18번 유형인데 자 방금 전에 가영아 요 식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무조건 지나가는 점을 알 수 있는 식이었지. K값에 관계없이. 그게 바로 누구와 누구의 무엇이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식이지. 그래서 이게 논리의 구조가 이거야. 방금 전에 K값에 관계없이 저 색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K로 정리해서 K 앞에 있는 직선과 뒤에 있는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간다 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식을 세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반대로. 이게 좀 더 쉬워. 처음부터 식을 이렇게 주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냥 K로 정리하면 되잖아. 그냥 있는 걸 정리하는 거잖아. 근데 반대야. 이번에 두 직선을 줘놓고서 무조건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가는 식을 세우라고 얘기하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세워야 돼. K를 붙여서. 그래서 여기는 없는 K를 붙여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애들이 더 어려워해요. 근데 얘는 있는 K를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할만해 하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마치 쌤이 처음에 강조했던 요런 걸 보면서
얘가 x, y와 1, 2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식이라는 걸 식을 보고 얘를 추론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얘가 얘네들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다. K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다음번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얘네들의 교점 지나가는 식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식 세우셔야 된다고 반대로. 이해돼? 근데 엄청 어려워요. 진짜 싫어요 이거. 1등급 맞는 애들도 이 표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215번 보세요. 정리해드릴게요. 교점 지나가는 식은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거 직선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fx, y는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gx, y는요. 마치 우리가 y는 fx를 쓰고 함수를 잡을 때 y는 gx라는 함수를 잡는 것처럼 첫 번째 직선을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직선을 이렇게 잡은 거야. 직선이니까 함수가 아니라서 저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직선뿐만 아니라 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얘와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f x, y 플러스 k 곱하기 g x, y는 0이라고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 식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5번을 봐봐.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면 이게 특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풀이가 더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쉬워서 그래. 그게 뭐냐면 교점을 너네가 찾을 수 있잖아. 같다라고 해서. 그럼 점점으로 직선 찾으면 되지. 그럼 굳이 저거 몰라도 되니까 자꾸 안 쓰게 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좀 쓰지 않으면 나중에 좀 많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내신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상황이 좀 생겨.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요렇게 풀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215번을 교점 찾아서 푸는 건 너네들이 잘할 테니까 쌤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교점 지나가는 방정식은 이거야. 얘는 무조건 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할 거야. K에 관계없이.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찾으래? y,1을 지나가는 아이를 찾으래. y,1을 지나가는 아이를 찾으래. 그럼 이거 K값 나오면 다 끝나겠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지 않고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애들이 자꾸 안 하려 하는데 이 내용도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진짜 대놓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노답이니까 식을 안 주고 그때는 노답이니까 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2번 이런 게 이제 내신 필수 유형인데 222번 같은 게 이런 유형 활용이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활용의 근본을 이제 너네들이 드디어 시작을 할 거야. 앞으로 훨씬 더 추론이 어려워질 건데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이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따지래. 자, 이 그래프 먼저 갈게요. y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짠. 이거는 넘겨볼게. y는 너네들 좀 보기 쉽게 m x 빼기 2 더하기 1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이 직선에 대해서 2,1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쌤이 왜 준영아 mx 더하기 b라고 놓고 2,1 대입해서 b 찾지 말라고 하는 거 알겠냐? 나중에 이렇게 식이 나오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2,1 지나간다고 하면 문자 적지 말고 그냥 바로 x 빼기
m 뭐 더하기 n 이렇게 식을 세우자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얘를 보면서 오케이,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2,1은 무조건 지나가겠구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2,1이면 대충 한 이쯤 있겠죠? 이쯤 있겠지, 2,1. 이렇게. 그러면 얘랑 2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보라색 선분이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길 지나가는 직선이. 그때의 m 값의 범위를 찾으래. m이 뭐야? 직선의 기울기.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찾으세요 라는 문제야. 그럼 기울기가 개짜가 맞나? 안 만나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제 처음으로 만날까? 여기를 지나갈 때 다음부터 만날 거야.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겠지? 그러다가 언제까지 만날까? 여기를 지나가기 직전까지 만날 거야. 그런 다음부터 더 커지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거의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정방 문제, 이 안정방 문제. 응답률은 1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 따집시다. 0,4랑 2,1을 연결시킨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기울기가 클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과 2,1 사이의 기울기는 6분의 1, 6분의 1, 기울기가 6분의 1인 직선보다 작을 때 만나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고등수학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서 보시면 직선이 주어지면 무조건 하나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를 줄 때가 있고, 두 번째 정점, 항상 지나는 점을 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정점이 주어졌을 때 추론하는 문제야. 직선, 이거 조금 말을 바꿀게. 직선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울기를 줄 때와 정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추론하라는 건 직선을 그냥 풀로 뭐 2x 더하기 3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문자 하나 끼고 직선을 줄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문자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줄 때도 있다고. 두 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는 아는데 기울기는 아는데 단 한 점이라도 어딜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 얘는 기울기는 알려줬는데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얘는 1,2 지나가는 걸 알려줬는데 기울기가 어떤지를 안 알려준 거야. 그럼 추론을 이렇게 하는 거야. 기울기 줄 때는 지나는 점은 모르고 기울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추론하는 거야. y절편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된다면 언제 만나고 언제 안 만날까? 요렇게. 근데 정점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점을 지나가니까 찍고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추론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패턴. 근데 이거는 어디서든 미적분 1에서든 대수에서든 미적분 2에서든 계속 나올 거야. 1차 함수 직선 추론. 지금 직선의 기울기 추론하라는 문제야.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야. 직선의 범위를 구하라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뭘 줬어? 2사분면 그래프를 줬고 그리고는 얘 어딜 지나가는지를 줬어. 그럼 기울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바로 양끝 범위가 되는구나 해서 구해서 이거 1대는 안 만나니까 이사분면에서 그거는 빼준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었으면 그거를 넣어줬으면 됐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냥 아주 뭐 구구단처럼 꼭 외워둬야 하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점점 사이의 거리와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점은 x1, y1이고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증명 한번 해봅시다. 동규야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전 기본이야. 이것도 모르면 사또. 이거 점점거리랑 점직선거리는 무조건 외워야 돼. 나머지는 문제를 푸는데 이런 특별한 유형들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이라면 얘는 그냥 모든 고등수학 전체에서 어디 가든 필요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서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x1, y1이 있어요. 여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우면 여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야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많으니까 거리가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작아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막 엄청 많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속 하나만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많은 점들 중에 얘랑 제일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점이에요, 점.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점을 찾아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뭘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되겠지? 이걸 찾아서 점점거리, 우리 점점거리는 구할 줄 아니까 점점거리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갑시다. 이 점을 뭐라고 잡을까? x2, y2라고 잡을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y2 마이너스 y1 제곱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보라색 길이일 겁니다. 보라색 길이일 거야. 자, 근데 x2 y2를 문제에선 주지 않을 거야. 그냥 점과 직선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x2와 y2를 없애고 a, b, c 및 x1, y1만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하고 싶어. 하도 오랜만에 증명해서 하려나 모르겠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이 점은 여기 있다는 거야.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 위에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거야. 이 새끼의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지. 그럼 이 보라색 기울기 뭐야? 뒤집고 부호 바꾸면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는 거지.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 둘을 가지고 이제 시조식을 정리할 거야.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얘 비례식이니까 얘를 ak라고 잡을게. 얘는 bk라고 잡을게. 그러면 약분하면 이거 a분의 b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얘를 ak라고 잡을게요. 얘를 b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루트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 k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랑 절대값이랑 벗겨지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랑 제곱이랑 벗겨지면 절대값 k 이렇게 될 거예요. 절대값 k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넣은 거야. AK 였다가 넣은 거고 PK 였다가 집어넣은 거고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K제곱으로 묶은 거고
그리고 루트 k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너네 공수 원에서 제대로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고 루트 a 전체 제곱은 그냥 a입니다. 양수음수에 관계없이. 이거는 저기서 복소수인가? 복소수에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K만 AB는 되고 K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저기서 X2는 X1 더하기 AK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Y2는 Y1 더하기 BK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거 증명은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이거 직접 증명하는 문제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느닷없이 선생님 그걸 싫어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거야 그냥 외워 뭐 이런 느낌이 싫어서 수학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될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X2가 X1 더하기 AK고 Y2가 Y1 더하기 BK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2, Y2를 없애면 AX1 더하기 A제곱 K A제곱 K X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BY1 더하기 B제곱 K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식을 K로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K도 없었던 문자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A X1 빼기 BY1 빼기 C가 되고요. 따라서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 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근데 거리 공식이 절대값 K였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시면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얘는 어차피 제곱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양수라서. 따라서 K 요것과 요 새끼를 곱하면 이거 루트 A제곱 B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한번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증명이에요. 증명. 근데 얘 증명은 어려워가지고 얘 증명은 어려워서 너네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대신 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결과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결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증명을 직접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수학은 거의 뭐 상위 2, 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 정도 증명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게 거의 한 뭐 필러 문제 수준의 논리지. 첫 번째 요 점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 점을 잡은 다음에 점점 거리를 구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라색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X1, X2는 내가 임의로 X2, Y2는 내가 임의로 잡은 거기 때문에 X2, Y2를 없애고 싶어서 식을 두 개 세운다. X2, Y2가 여기 지나간다는 것과 얘네 둘 사이의 교리가 얘 기울기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세워서 여기에 있는 X2, Y, X1을 무표, 비례상수 문자 하나 사용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고 Y1, Y2도 문자 하나 사용해서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바로 요 식이랑 같은 식이 된다. 그럼 X1, Y2는 없어졌지만 K라는 문자가 생겼으니까 그 K라는 문자를 또 없애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K라는 문자를 없애고 X2도 없애려고 이 식에 X2, Y2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K도 없앴으면 좋겠어서 일단 X2를 X1과 K로 표현했고 Y2를 Y1과 K로 표현했어. 그래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K를 A와 B, C, X1, Y1으로 K를 정리한 거야. 그런 다음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곱해주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유도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문제 자체는 쉬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28번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B 2, 4 1,
원점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사이의 거리 0,0과 얘 수직 이등분선 찾읍시다. 중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 기울기가 6분의 12니까 기울기가 2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겠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빼기 2. 이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동규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1차함수 형태면 무조건 안 됩니다. 점직선 거리는 무조건 이 형태에서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직선 형태로 바꿔줘야 돼. 1차함수 형태면 안 돼. 그래서 정리해줄게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y x 플러스 1 더하기 4. 따라서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자, 이제 네가 공식을 한번 써봐. 연습해야 되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야. 근데 abc가 뭐야? a 얼마야? 여기서 1, b는 2, c는 5. 그렇지. x1 얼마? 점 0, y1은 0.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루트 뭐제곱 더하기 뭐제곱? 0. 그게 헷갈린다니까 처음에. 공식을 외울 때는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야. 얘가 나오게 된 전제 또한 기억해야 돼. 점 x1, y1과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사이의 거리가 이러하다는 거야. 그럼 뭐 2,3과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 사이의 거리는 3제곱, 4제곱 루트 씌워서 더하고 그 다음에 2, 3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값을 분자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다시 부모에 있는 누구랑 누구 제곱을 더하는 거라고? 여기서 A랑 B. AB가 뭐라고? 1이랑 2.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제곱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식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식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는 거라고. 그럼 뭐가 남아? 5가 남겠지. 끝났어. 답은 루트.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처음 배우면 좀 애들 많이 어려워하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까지만 마무리하고 끝내봅시다. 안 돼. 아니,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유형이 뒤에 더 있어. 급해? 급한 거 아니면 지금 유형 몇 개만 더 할게요. 전지 거 유형만 마저 마무리할게요. 자, 유형 231번 보세요. 자, PQ의 길이를 구하래. PQ의 길이를 구하래. 자, PQ의 길이는 2,0과 5P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다. 야, 너네가 P도 구하고 Q도 구할 수 있죠. 있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는데? 이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요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 구해버립시다. 점 두 개 찾기 귀찮아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 2,0이잖아. 그리고 이 선 이름이 원점 지나가니까 y는 mx인데 기울기가 이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서 요 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겠네. 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PQ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시험장 가서 애들이 2,0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 새끼와의 교점 찾고 0,0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 새끼인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서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면 계산이 훨씬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게 도형의 방정식은 풀이가 다양하다 보니까 단순히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나?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 점집거 그리고 까먹었던 사람 손 시켜줄게. 점집거는 다 기억납니까? 배웠던 거? 성윤아 기억나? 점집거 공식 기억나? 쓸 줄 알아? 헷갈리면 시켜주고 안 헷갈리면 안 시켜주고. 헷갈려? 자, 직선으로 바꿔야 돼. 4x-3y는 0 요렇게.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 2,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불러봐 성윤아. 루트 여기서 a 얼마? a 얼마? 4 제곱 b 얼마? 마이너스 3 제곱 분의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8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50원 50원 수업에 50분에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2번 238 혜린이는 점집거 정도는 괜찮아? 잘 구할 줄 알아? K는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불러 동규야. 맞아? 헷갈린다니까. 준영이가 다시. 준영이가 다시. 그럼 아니 거리 여기서 봐. 적용. 루트 25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절대값 8 3 이게 얼마다? 2다. 동규야 네가 뭘 헷갈리는지 알아야 돼. 이게 AB가 아니라 이게 AB여. 처음에 근데 많이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자꾸 시켜주는 거야. 처음에 원래 많이 헷갈려. 자, 그 다음에 23번 얘랑 평행하고 얘랑 거리가 1인 직선 찾으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얘랑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4분의 3 3x 빼기 4y라고 그냥 적을게요. 더하기 k는 0. 요런 게 센스. 왜 점집거 쓰려면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직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y는 4분의 3x 더하기 k라고 잡지 마시고 평행하다고 하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말고 그냥 직선 상태에서 평행하게끔 잡아줍시다. 그 다음에 2,1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1이래. 다시 동규 9 루트 9 플러스 16분의 6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러면 5 넘어가고 2 절대값 k 플러스 2가 5라는 건 k는 k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소리고 k는 3 또는 마이너스 7인데 자 k가 3이며 y절편은 양수가 되고요. k가 마이너스 7이며 y절편은 음수가 돼서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에서 y절편이 양수인 것만 찾으라고 했어. 야 근데 생각해봐. 왜 두 개 나오는지. 2,1이 있다.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 있어. 그럼 거리가 얼마? 거리가 1인 직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도 1인 거 하나 있고 이쪽에도 1인 거 하나 있으니까 원래 두 개 나오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한 식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두 개 나오는지, 그 중에 왜 이건 안 되는지, 둘 다 써야 되는지 하나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자, 그러면 숙제는 여기 249번까지랑 249번 잠깐만 아직 수강 끝났어.
118번부터 249번까지랑 그 다음에 블루 공통수합 2 점과 직선 사이의 이 유형이 어드밴스랑 루트는 안 풀어도 돼요. 여기 48문제 조금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잘한다. 중간에 또 재수 그냥 들어야 되는데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단톡방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8페이지부터 블루 교재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랑 그 다음에 요거는 249번까지 117에서 249번까지요. 숙제 다 한 사람들은 가셔도 돼요. 못한 사람들은 나와서 하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남는 애들은 잠깐 나가.